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5일 오후 3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권적 차원의 사퇴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선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는 이유를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을 구분을 해가지고 국회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다는 그런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맨 처음에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하더니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에게서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회이고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다.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자정 능력과 내부적 협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 천천히 지켜보고 수기할 필요가 있다. 내란 신속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구가 필요할지 역시 국회가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 즉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회의 논의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해당 발언은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강 대변인은 그러자 1시간 뒤 재차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조금 메시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전제를 하고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 권한은 돌이켜보고 선출직 권력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했다는 것은 발언 맥락을 오독한 것이다. 잘못 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직 법관들은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압박이다. 라면서 문화일보와 인터뷰한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검찰 독재에 침묵했다는데 검찰 독재가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다. 법원은 기소된 사건을 법에 따라 재판할 뿐이지 법원이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상권 분립이라면 행정권과 사법권과 국회 입법권이 서로 상호 견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국회 입법권이 우선적이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그 영향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뿌리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것은 사건 2개입니다. 하나는 지난 3월 초 지귀현 부장판사가 이상한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구속 취소로 석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될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씨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 선거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이때 지귀현, 심우정 2사람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이상한 법리로 석방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는 벼르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입니다. 그때 대부분은 저는
합의체 심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 즉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부분 무죄를 뒤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니까 그때 민주당은 야, 이렇게 하면은 사법부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도 날아가는 수가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을 갖게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두 사건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으로 하여금 사법부를 향한 또는 검찰을 향한 일대 드라이버를 걸도록 만들었고, 급기야는 대법원장 사퇴론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가 우리는 사법부보다 더 강력한 정통성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한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은 결국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크나큰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권력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허영, 오만이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허영, 오만에다가 어떤 오판까지 겹쳐버리면은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시간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 지나서 물러날 때쯤 되면은 후회하게 되는 사태가 생깁니다. 이번에도 그런 재판이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